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워보는 창의적 생활 코딩 강의를 맡은 전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랜덤 이미지 보여주는 앱 만들기 예제를 학습하면서 정보를 여러 개 저장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워볼 프로젝트는 간단한 메모장 앱 만들기입니다. 수업 목표는 앱 인벤터에서 간단한 메모를 기록하는 앱 구현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리스트를 활용하고 또 타이니DB라는 내부 저장소를 사용해서 앱을 종료해도 기록한 데이터가 보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모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메모장 앱 만들기입니다. 앱이 종료된 후에도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보관되기 때문에 앱을 다시 시작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앱은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저장된 메모 리스트가 목록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있고요. 이곳에서 메모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신규로 메모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화면에서 메모 리스트 목록 중에서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메모 제목을 선택하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한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한 완성 앱을 열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메모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에 현재 목록 뷰에는 저장된 목록이 없는데요. 메모 작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모 작성 화면에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목을 내일 할 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만약에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는 알림이 뜹니다. 메모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 치과 진료라고 입력해 보고 2번에는 과제 제출 그리고 3번에는 장보기라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메모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뜨고 확인을 눌렀을 때 처음 메모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방금 작성한 내일 할 일이라는 메모가 보여집니다. 메모를 하나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보기 목록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 라면, 2번은 계란, 3번은 즉석밥이라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록 뷰에 현재 2개의 목록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앱을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앱을 시작했을 때 이 메모장이라는 앱에는 저장된 메모 리스트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했던 메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록 작성해서 이어서 추가로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배울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 제작이라고 내용을 채운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록뷰에서 저장되어 있는 메모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목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보기 목록을 선택하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작성해둔 장보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뒤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모 리스트 목록이 보여지고 삭제하고 싶은 메모가 있다면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고 네 라고 버튼을 눌렀을 때 메모 리스트에서 삭제한 메모는 사라지는 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모장 앱에는 총 3개의 화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1, 그리고 라이트 스크린, 마지막으로 메모 스크린이라는 3개의 화면이 필요한데요. 스크린 1 화면은 메모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크린은 메모를 작성하는 화면이고요. 마지막으로 메모 스크린은 메모 내용을 보거나 또는 메모를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별로 사용되는 컴포넌트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1에는 나만의 메모장이라고 텍스트를 출력하는 레이블과 클릭했을 때 메모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메모 목록이 출력되는 목록뷰 컴포넌트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타이니DB를 추가합니다. 라이트 스크린에는 화면 상단에 제목이라고 보여지는 레이블과 그리고 메모에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배치합니다. 그 아래에 메모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텍스트를 출력하는 레이블이 있고 메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메모 작성을 완료하는 확인 버튼과 메모 작성을 취소하는 취소 버튼을 수평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는 타이니DB와 알림, 그리고 시계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메모 스크린에는 제목과 그리고 메모를 작성한 날짜를 출력하는 레이블을 수평으로 배치해주고 메모 내용을 출력하는 텍스트 박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뒤로 버튼과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뒤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메모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가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메모가 삭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는 타이니DB와 그리고 알림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컴포넌트 설계는 스크린 1, 라이트 스크린, 메모 스크린 순서대로 교재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1 화면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속성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크린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속성, 그리고 메모 스크린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속성을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따라서 천천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 화면에서 먼저 스크린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모장 앱의 프로젝트 이름은 메모 앱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메모장 앱에는 총 3개의 화면이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스크린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추가를 눌러서 새로 추가할 스크린 이름을 라이트 스크린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옆에 라이트 스크린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추가 한 번 더 누른 다음 메모 스크린이라고 입력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크린 1, 라이트 스크린, 메모 스크린까지 3개의 스크린이 준비가 되었고 먼저 스크린 1부터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스크린 1이라는 제목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메모 리스트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스크린 1의 속성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제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에 현재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메모 리스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부분이 메모 리스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성에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레이블과 버튼을 배치할 건데 수평으로 배치할 거기 때문에 먼저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가져오시고요. 수평 배치의 속성에서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세요. 이제 수평 배치 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레이블과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의 컴포넌트 이름을 제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텍스트도 나만의 메모장이라고 속성에 가서 입력해 주세요. 글꼴은 14인데 16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동, 너비는 70%로 맞추어 주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글꼴을 굵게
체크해서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의 컴포넌트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 메모 작성 버튼이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는 메모 작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컴포넌트의 높이는 자동, 너비는 20%에 맞추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목록 뷰를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목록 뷰의 속성에서는 높이만 80%로 수정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TinyDB가 필요한데요. TinyDB는 팔레트에서 저장소에 가시면 TinyDB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가 되고 속성에서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에 메모DB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스크린 1의 화면 구성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을 화이트 스크린으로 선택하고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크린의 속성에 가서 제목을 메모 작성이라고 입력해서 제목 부분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작성입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수평과 수직 정렬을 가운데에 선택해 주겠습니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블과 텍스트 박스를 수평 배치 안에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박스입니다. 레이블의 이름은 제목이라고 컴포넌트 이름 바꾸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성에서 텍스트를 제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의 컴포넌트 이름은 제목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의 너비를 70% 그리고 여기 속성에서 힌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힌트 부분은 앱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텍스트 박스 1의 힌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지우고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의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입니다. 속성에서 수평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레이블과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해서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 안에 드래그 해주세요. 레이블 컴포넌트의 이름은 내용으로 입력해주고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의 이름은 내용 텍스트 박스입니다. 레이블의 텍스트는 메모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박스의 속성에서 높이는 50%, 그리고 너비는 80%, 힌트 부분은 텍스트를 지워서 공백으로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메모를 여러 줄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 줄이라는 부분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버튼을 2개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수평 배치 삽입하겠습니다. 수평 배치는 속성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해주시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2개 넣어주겠습니다. 버튼 1의 컴포넌트 이름은 확인 버튼입니다. 그리고 버튼 1의 텍스트 부분도 확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세요. 버튼 2의 컴포넌트 이름은 취소 버튼입니다. 텍스트도 취소라고 입력해주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는 저장소에 있는 TinyDB 그리고 센서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알림 컴포넌트도 추가해 주세요. TinyDB의 네임스페이스는 메모DB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메모 스크린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메모 스크린의 속성에서 제목은 메모 스크린이 아니라 메모 보기라고 바꾸어 주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추가해 주시고 수평 배치에 수평 배치 그리고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은 가운데 해주겠습니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입니다. 수평 배치 안에 레이블을 2개 드래그 하겠습니다. 레이블 1, 레이블 2입니다. 레이블 1의 컴포넌트 이름은 제목, 레이블 2의 컴포넌트 이름은 날짜입니다. 제목 레이블에
속성을 몇 개 바꾸어 주겠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수정해주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 그리고 텍스트는 제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블, 날짜 레이블입니다. 너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고 하고 텍스트는 날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오른쪽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추가할 텐데요.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입니다. 속성에서 수평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 안에는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줍니다. 텍스트 박스의 글꼴은 16, 그리고 너비는 80%입니다. 그리고 여러 줄이라는 속성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read only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아래쪽에 버튼을 2개 삽입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삽입하겠습니다. 수평 배치의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고요. 수평 배치에 버튼을 2개 드래그 해줍니다. 버튼 1 컴포넌트의 이름은 뒤로 버튼입니다. 버튼 2 컴포넌트는 삭제 버튼으로 이름을 바꾸기 해주세요. 뒤로 버튼의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삭제 버튼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뒤로 버튼은 뒤로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의 텍스트도 삭제라고 입력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알림과 저장소에 있는 TinyDB를 추가해주고 TinyDB의 네임스페이스는 메모DB입니다. 메모장 앱의 컴포넌트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